자, 2017년도 1회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좀 전체적으로 길고 복잡해요. 그래서 풀이가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잘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필요한 부분만 골라 들으시면 돼요. 자, 1번 보면은 2차 함수 y는 3x제곱은 y는 3x제곱 마이너스 6을 생각을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이 y는 3x제곱 마이너스 6의 그래프가 평행이동을 하여서 2점 1,5와 4,14를 지나도록 한 때에 이제 그래프를 구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예제에도 있었던 건데, 요걸 이제 어떻게 풀라고 했었냐면은 y는 3의 최고차항이 계속 바뀌지 않으니까 x-p의 제곱 플러스 q로 놓고 풀어도 괜찮은데 이제 요거를 전개를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p x 플러스 p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가 하나, 둘, 세 개의 어떤 미지수가 생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놓지 않고 어떻게 놓을 거냐면은, 자, 요 함수가 평행이동을 했을 때 바뀌지 않는 건 뭐밖에 없냐면은 이 2차 함수의 휘어진 정도, 그걸 이제 공률이라고 부르는데, 그 공률은 이제 뭐에 대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여기 있는 요 최고차항의 요거 최고차항 요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평행을 이동을 해도 바뀌지 않는 건 요 최고차항의 개수예요. 3x제곱. 자, 그리고서는 어차피 얘를 전개하면은 뒤에 숫자들이 px 플러스 q가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자, q랑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를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둡시다. 됐죠? 이 식을, 여기 있는 요 식을 평행이동했을 때 요 식이 될 거고, 이 식이 뭘 지나야 되냐면은 1,5와 그 다음에 1,14를 지나야 됩니다. 요걸 둘이 지나야 돼. 자, 그럼 이거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하면 되니까 5는 3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 14는 4죠. 4, 4, 16, 48 더하기 4a 플러스 b를 지난다. 요거 이제 연립방정식 하면 되지. 그지? 자, 이거 연립방정식 하면은 x가 몇 나오냐면은, 다시 연립방정식 하면 a가 뭐 나오냐면은 a는 마이너스 12가 나오고 b는 14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한 2차 함수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4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는 y는 3x제곱 마이너스 6 그리고 요 마이너스 6 요것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움직였냐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요 식을 우리 완전제곱식으로 고쳐보면은 3의 x-2의 제곱 플러스 2가 돼요. 그럼 x축으로 몇 만큼? 2만큼 움직였고, 요 위에 있는 요 식 기준으로 이 녀석이 y축으로는 8만큼 움직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괄호 2번을 보면은, 자, 직선 y는 x에 관해서 y는 3x제곱의 그래프와 대칭 그래프를 나타내는 2차 함수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 이 함수가 지금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면은, 자, 우리가 그래프가 있을 때 좀 삐뚤어도 봐줘요. 자, 여기 있는 요 그래프가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함수야.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요 x는 중요하지 않고요. 루트 2고 요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6이에요. 그쵸? 근데 요 녀석이 요런 어떤 C라는 요러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야. 대칭.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C가 어디 있느냐, 어디 기준으로 있냐에 따라서 요 위에 있는 함수가 달라지지만 크게 틀은 뭐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위로 볼록인 건 알 수가 있죠. 그쵸? 위로 볼록인 건 알 수 있으면서 얘가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요렇게 만나면서 그려질 건데 여기에 있는 요 선을 연장시켜 보면은
이렇게 만나면서 뭐라 얘기할 수 있냐면은 요 함수는 이제 요 함수를 y는 c에 대해서 지금 대칭한 거기 때문에 여기를 y는 c라고 이렇게 쓸게요. c에 대해서 여기 c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된 거기 때문에 요 대칭 이동한 이 함수는 뭐라 얘기할 수 있냐면은 원래 함수와 공률 최고차가 같아요. 최고차가 요렇게, 그러니까 최고차가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휘어진 정도가 같다는 거지. 휘어진 정도가 같은 상황에서 위로 올렸으니까 얘는 여기가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되는 위로 볼록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서는 요 뒤에 식 보면 x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원래 3x제곱 마이너스 6을 대칭동했기 때문에 대칭축, x에 대한 대칭축은 그대로 있는 거고 이 함수 대칭축 그대로 있는 거고 얘가 이렇게 되면서 그럼 여기 있는 요 y절편은 여기 있는 요 y절편의 그런 y값이 뭔지를 여기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 녀석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요거에 대해서 여기 있는 요 y절편에 대해서 여기 있는 요 값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요 y는 3x제곱 y는 3x제곱 마이너스 6에 대한 요 녀석과는 아무튼 중점이 되겠죠. 중점이. 요거와 요것의 중점이 되겠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y값을 네모라고 한다면 2분의 네모 더하기 마이너스 6은 요 녀석이 뭐가 돼야 되냐면 c가 돼야 되니까 네모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2c 플러스 6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가 2c 플러스 6인 거고 여기가 2c 플러스 6인가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체함수 1과 2의 그래프가 공유점을 한 개만 가질 때의 c의 값과 그 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이제 뭐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판별식을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지금 이 말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게 조금 어렵게 생각하면은 요 1은 y는 3x 제곱 마이너스 6이고 2는 y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c 플러스 6이야.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만나는 거니까 1과 2가 같다라고 놓고서는 뭐 해도 괜찮냐면 판별식 t가 0입니다를 계산해도 괜찮아. 여기 있는 요게 이제 한 개의 풀이야. 근데 어떻게 해도 좀 더 좋냐면은 요건 이제 식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본 거고 이미 그래프를 그리면서 봤기 때문에 그래프 측면에서도 한번 가자는 거지. 그래프 측면. 그래프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요 파란색 직선이랑 여기에 있는 요 검은색 직선이 어떻게 하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될까? 그랬을 때 일단은 검은색 직선은 뭐 하고 있어? 일단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 파란색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렇게 그려진다면 여기는 이 파란색 그래프가 요 아래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서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서 즉 저 C라는 녀석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지. Y는 C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그쵸? Y는 C가 이렇게 있을 때 네, 잠깐 끊길 수도 있는데 제가 잘못 착각한 게 있어요. 뭘 착각했냐면은 여기는 요 1번의 식이 얘가 아니에요. 1번의 식은 얘가 아니고 여기 보면 1번의 식이 요 위에 있는 이 식이 아니고 요 아래에 있는 요 식입니다. 미안해요. 여기 있는 요 식이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4예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로 접근할 수는 없고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죠. 그래프로 봤으면 정말 쉬웠을 텐데. 그럼 이제 얘가 판별식으로 하면 되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4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c 플러스 6 이렇게 되고 이 녀석이 6x 제곱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2c가 0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요거 판별식 해주면은 4분의 d니까 36 B'에 이거 2로 약분한 거의 제곱 빼기 AC니까 요 녀석이 0이 되는 걸 찾아야 돼. 그러면은 48
플러스 12c는 0이 되고 12c는 12가 되니까 c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값은 1이고요. 그랬을 때의 그 접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접점의 좌표는 여기에 대입하면 되죠. 그럼 c에다 1 대입하면은 6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니까 6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 되고 x는 1이 나오고 여기는 왼쪽에 있는 식이나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식에다가 c 대입하고서는 확인해보면 y는 5가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값은 1, 여기에는 5 이렇게 되면서 첫 번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첫 문제에는 보통 2차 함수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2차 함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번에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았나,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따라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확률 문제예요. 확률 문제는 조금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자, 하얀색 카드가 4장 있고 빨간색 카드가 3장 있고 검은색 카드가 3장이 있습니다. 이들 10장의 카드에는 모두 다른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뒤에 문제 풀면서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모든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가 모두 다르다라는 거는 요거는 이 문제에서 카드를 뭐 하기 위해서 해준 거냐면은 카드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적어주는 것 뿐이야. 숫자가 다르다고 해서 뽑는 경우의 수가 바뀐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단지 카드들이 다 다른 카드다, 서로 다른 카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자, 10장의 카드에서 2장의 카드를 선택하고 그것들을 2개의 상자 A, B에 한 장씩 넣는 방법은 총 몇 가지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2가지 카드를 선택을 해야 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적자면은 내가 10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2장을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이 2장을 선택할 때 순서가 중요하지 않죠. 내가 어떤 색이나 어떤 숫자를 고려해서 뽑는 게 아니라 그냥 2장을 뽑기 때문에 일단 뽑아줘요. 그리고 이 뽑은 숫자를 상자 A, B에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바뀔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해줘야 되냐면 자리 바꿈 해줍니다 라고 되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한 번에 생각을 해준다면은 자, 뽑음과 동시에 이거를 A, B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순서까지 고려해야 되네? 그러면은 10P2가 되겠지. 얘는 10 곱하기 9니까 정답은 몇 가지냐면은 90가지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장의 카드에서 2장의 카드를 선택을 한대요. 2장이 모두 같은 색상이 선택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냐라고 했으니까 내가 2장을 뽑을 건데 이게 같은 색이어야 돼. 그러면은 내가 흰 색깔 중에서 2개를 뽑거나 혹은 빨간색에서 2개를 뽑거나 검은색에서 2개를 뽑는 방법이 있겠지. 중복은 없어요. 그쵸? 항상 또는이면은 중복이 있는지까지 체크를 해줘야 되지만 같은 색에서 나오다 보니까 중복은 나오지 않을 거고 얘는 6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12가지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장의 색상이 다른 것을 선택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케이스를 나누면 되는 거지. 그냥 말로 한 번에 쓸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방법은 내가 흰색에서 하나 뽑고 빨간색에 하나에서 뽑거나 곱하기는 동시에 빨간색 아니면 흰색이 나오는 거죠. 그쵸? 동시에 이거거나 아니면 빨간색이나 검정색이 나오거나 혹은 검정색이 나오거나 흰색이 나오거나 이렇게 총 3가지가 있겠죠. 그쵸? 그럼 요것의 경우수는 12 더하기 9 더하기 12이기 때문에 3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쵸?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자, 다음 이 10장의 카드를 한 개의 상자에 넣고 그 중에서 카드를 한 장씩 2번 꺼낼 거래. 단 처음 꺼낸 카드는 상자에 되돌리지 않도록 한대. 자, 그랬을 때 꺼낸 2장의 카드가 같은 색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자, 요거는 위에서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죠. 내가 10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요. 이게 같은 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같은 색일 확률은 여기 PQ에서 했죠. 12가지. 그러면은 2 곱하기 1분의 10 곱하기 9
분의 12이니까 이 녀석은 약분해주면은 분모는 45가 되고 분자는 12가 되고 15분의 4가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괄호 4번은 자, 첫 번째 커넥 카드 색깔이 흰색이나 빨간색이고 두 번째 커넥 카드의 색깔이 빨간색이거나 검은색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 근데 여기서는 살짝 오답을 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무슨 오답을 범할 수 있냐면 이거 한번 봐봐요. 자, 오답이를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봐봐. 내가 그래, 빨간색에서 하나, 다시 흰색에서 하나, 빨간색에서 하나 뽑을 거니까 흰색에서 하나 뽑을 거고 빨간색에서 하나 뽑을 거예요. 그쵸? 다시. 또는이죠, 또는. 자, 또는이니까 빨간색에서 한 장을 뽑고 하니까 첫 번째 뽑은 카드가 빨간색이거나 혹은 흰색이거나 빨간색이어야 되는 거잖아. 흰색이거나 빨간색. 자, 그렇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만약에 흰색이 나왔어요. 아니면 맨 처음에 빨간색이 나왔어요. 5월이니까 또는인데 이게 뭐 공통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자, 두 번째에는 뭐 할 수도 있냐면은 빨간색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검은색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물론 경우의 수만 한 거지만 리스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내가 빨간색이 뽑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치? 빨간색이 뽑혔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가 문제가 돼? 여기 와서 여기 있는 요 숫자가 뭐가 되냐면 2가 돼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카드를 뽑고 두 번째 카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카드가 뭐 나왔냐에 따라서 두 번째 카드가 뭐냐 오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안 되고 케이스를 다 나눠서 생각해줘야 되지. 따라서 이 녀석을 어떻게 생각해줄 수 있냐면은 자, 1회에 흰색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 2회에는요 얘가 빨간색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검은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얘가 빨간색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얘가 빨간색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검은색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흰색이 나올 확률은 10개 중에 4개가 있고요. 빨간색이 나올 확률은 1개 나갔으니까 여기서 3개가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10개 중에서 4개를 뽑을 확률에서 9개 중에서 3개를 뽑을 확률이 되겠죠. 얘만 주의해주면 돼요. 10개에서 4개 뽑혔을 10개에서 3개 뽑혔을 때 9개에서 2개 뽑힐 확률이죠. 그쵸? 그 다음에 10개 중에서 3개 뽑힐해서 9개 중에서 3개 뽑힐 확률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90분의 12가 될 거고요. 90분의 12가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90분의 6이 될 거고요. 90분의 9가 될 거예요. 자, 이거 다 더해주면은 90분의 24 더하기 6 하면 30이고요. 9 더해주면 39니까 30분의 13이라는 요렇게 됩니다. 13이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요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왜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서 구해야 되는지 한 번에 구하면 더 쉬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에게는 요렇게 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우리가 예제에서도 많이 봤던 문제라서 뭐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x의 방정식 1번이 해를 가질 실수 a, b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좋아, 이거를 한 번에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풀 수도 있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 식에 대해서 복잡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있죠. 여기에 상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풀어줘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요걸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지금 아래에서 푸는 요 방법대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프. 그러니까 그래프로 접근해서 푸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아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자, 우선
1의 좌변을 y는 요걸로 두면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 1번의 관점을 방정식의 관점에서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관점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1번에 서로 만족하는 해는 뭐가 될 거냐면 요것을 y라고 놓고 그리고 요거를 y라고 놓고 봤을 때 서로의 교점을 확인하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일단은 얘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다시 1의 좌변, 요것의 좌변에 절대값의 기호를 이용하지 않고 나타내면 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 식에서 절대값을 푸는 건 어떻게 풀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것의 x값을 기준으로 작은 것보단 작은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큰 것보단 작고, 큰 것보다는 크거나 같은 경우 총 이 세 가지로 나누자고 이야기했지. 요렇게, 그쵸? 그래서 얘가 이제 3보다 작을 때는 요 녀석이 여기는 요 위에 있는 식에 대해서 오른쪽에 써볼게. 얘가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9 이렇게 되지. 자, 두 번째는 요 왼쪽 거는 플러스, 왜 오른쪽 거는 마이너스 붙여 나오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니까 얘는 3이 되지. 3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둘 다 플러스 붙여 나오니까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서 2x 마이너스 9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각각의 범위에 맞게끔 요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봤어. 자, 그랬을 때, 자, 요게 다음으로 x랑 y 평면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ax 플러스 b의 공유점을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다음 사항을 알 수가 있대.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일단은 뭐 해볼 거냐면은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거야. 요 위에서 그린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건데, 이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요. 자, 여기가 0이고요. 잠깐만요. 1, 2, 3, 4, 5, 6, 1, 2, 3, 4, 5, 6. 자, 요 정도만 요 정도만 쓰겠습니다. 요 정도만 이렇게 쓰고, 자, 요 함수가 이제 직선이기 때문에, 요 지금 3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9인데, 3을 집어넣으면 3,3을 지납니다. 3,3 이렇게 지나요. 그리고 y절편이 9이기 때문에 대략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략입니다. 대략. 자, 그 다음에 3부터 6까지는 얘가 상수함수로서 이렇게 일자로 지나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이제 2x-9로서 6을 집어넣으면 3을 실제로 지나요. 그리고 기울기는 지금 얘가 y는 마이너스 3. 잠깐만요. 마이너스 2x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9고, 이 녀석이 요렇게 그려주면 맞겠네요. y는 2x 플러스 9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이제 기울기는 약간 이제 대칭 느낌으로 가는 거고, 이 녀석이 뭐 휘어진 정도가 얼추 이제 축으로부터 이제 비슷비슷해야 돼요. 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이 지금 여기는 요 y는 절대값 요 함수의 그래프, 여기는 요 왼쪽에 요 그래프를 그려준 거예요. 그랬을 때 요 1번 보시면은 자, a가 1일 때 라고 했으니까 지금 무슨 함수가 되는 거냐면은 y는 x 플러스 b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요랬을 때 동그라미 1의 해를 가지는 b의 범위, 그럼 요게 해를 가진다는 거는
지금 좌변과 우변이 만나고 있는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기울기가 1이에요. 기울기가 1이라는 말은 이 함수가 뭐 기울기가 1이라는 건 지금 이러한 녀석이니까, 그쵸? 이러한 녀석인데, 이러한 녀석을 뭐 해볼 거냐면은 여기를 이제 지금 b를 모르니까, 근데 b가 누구냐면은 y 절편이에요. y 절편이기 때문에 얘를 위로 올리고 얘를 아래로 이렇게 내려볼 거예요.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그런 기능이 없어서 살짝 지우면서 할게요. 그럼 이 그래프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지나면은 여기 안 만나죠. 그쵸? 안 만나고 이걸 위로 쭉 올리다 보면 언제 처음 만나냐면은 이 그래프가 여기를 지날 때, 여기를 이렇게 지날 때 처음으로 이 fx가 만나는 교점이 생기죠. 그리고선 얘를 더 올려보면은 이 녀석이 요렇게 되죠. 요렇게 계속 증가하죠. 그쵸? 요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위로 가면 갈수록 계속 만나게 돼요. 위는 계속 만나게 되고 언제 처음 만나냐면은 여기서 처음 만나게 되죠. 그쵸? 자, 여기서 처음 만나게 되니까 요거는 요 첫 번째 식은 자, 첫 번째 식은 요 b는 저 점이 몇 컴마 몇이냐면은 6,3을 지날 때 처음 지나기 때문에 저 집어넣으면은 6은 3 플러스 b예요. 그랬을 때 b는 3이죠. 그쵸? 그러면은 b는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왜냐면 딱 이 만나는 지점이 3이고, 그쵸? 네, 맞나요? 잠깐만요. 6,3이니까, 아예 거꾸로 썼죠. 뭔가 이상하다 했어. 그림이 애초에 이상하죠? 쏘리요. 쟤네 3은 6 플러스 b죠. 그럼 b는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딱 만났을 때 얘 y절편이 마이너스 3인 거니까 b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은 지점으로부터 얘가 계속 교점이 생길 거다. 언제? a가 1일 때. 자, 그 다음에 2번은 언제냐면은 저 y절편이 6일 때예요. 그러면은 y는 ax 플러스 6일 때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는 지금 요 점을 지나는 고정된 함수예요. 고정된 함수. 여기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있지. 뭐 이런 직선이 있을 거고, 이런 직선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상수함수 직선도 있을 거고, 뭐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이런 직선도 있을 거고, 그쵸? 이러한 직선들 중에서 요 녀석이 똑같이 두 개의 교점이야. 두 개의 교점이 만나려면은 요 A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이 요렇게 그려졌을 때는 안 만나지. 그리고선 얘를 좀 더 기울기를 키워보는 거야. 자, 기울기를 키워보면 언제 만날 거냐면은 이때 만나요. 잠깐만요. 자, 봅시다. 여기를 지나라. 요렇게 지날 때 처음으로 만나죠. 근데 지금 이건 언제냐면은 이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지금 y절편이 6인 상황에서 얘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랬을 때 얘가 살짝만 더 올라가면은 그래프가 요렇게 되니까 몇 점에서 만나요? 여기서 지금 한 점, 두 점 이렇게 만나죠. 그렇죠? 그럼 이랬을 때 지금 여기는 요거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크면은 두 점에서 만나죠. 그쵸? 그리고서는 또 언제까지 갈 거냐면은 이런 함수가 이제 계속 이렇게 돼도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럼 언제까지 두 점에서 만나냐? 여기에 있는 요 오른쪽에 있는 y는 2x 플러스 9 있죠. 저 함수와 요렇게 평행해지면 얘가 이렇게 평행해지면 여기서밖에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겠죠. 그렇죠? 여기서밖에 한 점에서 안 만나고 이 녀석이 쭉쭉 평행하니까 저기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가 몇 콤마 몇이냐면은 3, 좀 잘 안 보이니까 색을 잠깐 바꿀게요. 자, 저기가 3,3인데 3, 대입을 하면은 여기는 요 왼쪽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3은 3a 플러스 6이 되고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 처음으로 만난다는 거야. 그리고 얘가 평행할 때는 언제냐면은 a가 2일 때거든. 그치? a가 2일 때야. 그랬을 때 요것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요것보다 클 때니까 기울기가 점점 커질 때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가 뭐보다는 2보다 평행할 때보다 작아져야지. 이쪽 부분은 작은 거니까 이랬을 때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이랑 2가 되죠. 자, 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봤던 문제잖아. 근데 그런 문제를 이렇게 그래프 측면에서 접근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요 함수가 뭐 한다고? 좀 어렵다고. 이 문제가 좀 어렵다고. 그렇지. 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사용할 수 없어요. 지금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간별로 이제 판별식을 적용할 수 없고 그래프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런 기울기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친구만 좀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지 않았을까.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못 풀으셨다면은 꼭 그래프를 일일이 그려보시고 제가 지금 표시한 그래프들을 다 그려보면서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하나 곱씹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쓸데없이 그냥 이렇게 출제한 문제예요. 그냥 뭔가 보기 차식에 대한 뭔가를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아니면 뭔가 이차함수를 이제 치환했을 때 치환한 것에 대한 이제 최대 최소 범위는 어디냐라는 걸 좀 물어보고 싶기 위해서 낸 것 같은데 좀 쓸데없이 투머치예요.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정사각형을 생각을 한대. 그리고 저는 꼭지점 좌표를 저렇게 대고 주의할 거는 항상 이런 이제 범위가 나오면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되죠. t는 0부터 2 범위래요. 자, 그랬을 때 정사각형 ABC와 정사각형 BQRS의 이제 면적을 S1, S2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첫 번째, 자, 이때 S1의 넓이와 S2의 넓이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우리 한 변만 알면 되거든요. 그럼 한 변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집중을 해보면 얘가 이제 2t,0이고 얘가 0,2t예요. 그러면 이제 요 길이가 2t인 거고 여기는 요 길이가 2t인 거니까 여기는 요 길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요 길이는 직각 이등변 사각형이니까 2 루트 2t가 되죠. 그쵸? 또다시 여기 있는 요 사각형은 요 한 변에 집중하면 되겠죠. 요 한 변에. 그쵸? 그러면은 요 p의 좌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4-t제곱, 4-t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 요 s는 4-t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t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요 보라색인 PS의 한 변은 요 y좌표, 큰 y좌표에서 작은 y좌표를 빼버리니까 8-2t제곱이에요. 그러면은 넓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저 길이의 제곱이니까 얘는 8t제곱이 될 거고요. 여긴 얘는 자 조금 이제 얘를 제곱을 하면은 자 원래가 저거를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우리 공통값 뽑아내면 2에 4-t 제곱이에요. 그쵸? 요거를 제곱한 거죠. 그럼 4 곱하기 4-t 제곱의 제곱인데 요거는 이제 제곱 안의 순서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t제곱 빼기 4의 제곱,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 여기 들어갈 값이 4랑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이거는 여기에는 요 1번을 하기 위한 어그로였습니다. 어그로. 자, 그 다음에 이제 x1 더하기 x2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여기는 요 더한 식은 뭐뭐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는 이제 우리가 한번 식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럼 s1 더하기 s2는 8t제곱 플러스 4에 자, t의 4제곱 마이너스 8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6이 될 거고 여러분 정리해보시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절대 귀찮은 거 맞고요. 얘가 이렇게 돼요. 제곱 자 플러스 28이 이렇게 되고 t가
자, 0부터 2범인데 잘 봐요. 지금 요 형태가 이제 t제곱에 대한 2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4차 함수가 되는 거지. 근데 4차 함수를 최대 최소 모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보기 차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전개하면 이제 보기 차식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충분히 치환이라는 걸 생각해서 할 수 있는데 치환을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 t제곱을 뭐라 놓으면 되냐면 x라고 놔요. x 없으니까. 그러면 요 t제곱에 대해서 t제곱의 범위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을 거야. 그지? 예.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좀 잘 안 보이네. 예, 더 안 보이네. 자, 이렇게 될 거죠. 그쵸?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지금 x인 거잖아? 그럼 x가 이제 0부터 4범위인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지금? 아래로 블록인데, 지금 여기 부분이 3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 4가 되고요. 한 이쯤이 0이 되는 거죠. 그쵸? 최소값이 지금 3인데, 자, 얘는 x가 3일 때 최소인데, 이때 최소값은 28을 가져요. 근데 얘는 t제곱이 3이 되는 거고 그런 t의 값은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3이 되는 거고 그럴 때 최대값은 28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서는 요거를 자, 여기 있는 요 두 개 칸은 여기 아래에 있는 0부터 9번을 참고할 거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요 두 빈칸은 그냥 채워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S1이 S2보다 작게 되는 t의 범위를 구하재. 그래서 요것을 구하기 위해서 요것을 확인해보면 각각의 S1과 S2를 대입해서 여기에 있는 부등호를 잘 계산을 하면 되죠. 요 부등호 계산하면 뭐 나오냐면요. 계산하시면 되죠. 10t제곱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6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요게 이쁘게도 인수분해가 돼요. 4제곱 마이너스 10t제곱 플러스 16인데 요건 이제 우리 보기 차식에 대해서 인수분해하는 거 많이 공부했으니까 t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녀석이 t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요. 첫 번째 w 한번 보시면은 자, 이 부등식에 대해서 t제곱에 대한 먼저 식을 구해보래. 그럼 이 t제곱에 대해서 첫 번째 w를 생각을 해보면 이 w는 자, 큰 것보다는 큰 거니까 자, t제곱보다는 크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는 t제곱보다는 작기 때문에 요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2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는 요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요것의 t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s는 t의 범위를 구하고자 했으니까 요 범위를 다 이제 쪼개보는 거죠. t제곱이 8보다 크기 때문에 똑같이 큰 것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얘가 작은 것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은 얘가 있으니까 요 녀석은 자, 사입 범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뭐가 있었어? 잠깐만, 이거 좀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요렇게 얘도 요렇게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 뭐가 있었지? t가 0부터 2 사이에 있다라는 거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공통 범위를 생각해 보시면요. 수직선 그려보셔도 좋아요. 수직선 그려보셔도 되는데 저 안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릴 줄 알죠? 그릴 줄 알고 2루트2가 대략 몇인지 아니까 요거 공통범위 생각해 봐주시면은 0부터 t가 루트 2 사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건 어디냐면은 6번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답은 6번입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그냥 뭔가 이제 뭐 흔히 나오는 유형은 아니지만 요 유형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특이한 형태의 최대 최소. 자, 이 문제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제 마지막 단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비중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명제 파트가 좀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들으세요. 네, 충분히 들으셔야 되는 거고
자, 요거는 이제 어디에 좀 속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명제 그 기류법 증명하는 부분. 그러니까 증명 파트에 우리 뭐 n이 3의 배수이면은 뭐 n제곱도 뭐 3의 배수이다. 뭐 이런 명제를 증명하는 뭐 기류법 이런 거 증명 예제 많이 했죠. 좀 약간 그런 스토리로 쭉 이어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충분히 이제 뭐 어떠한 이제 다른 지식 없이 명제 파트의 지식만 가지고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가지고 조금 이제 읽는데 지칠 수도 있어요. 잘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n은 양의 정수예요. 이 문제는 또 여기 있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가져갈 거니까 n은 양의 정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 y는 요것도 중요해. x, y는 뭐만 아니면 된대? 잠깐만. x, y는 음이 아닌 정수면 된대. 음이 아닌 정수. 그러면은 0, 1, 2 이렇게 해서 0을 포함한 자연수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다음 xy의 방정식을 생각한다라고 해서 자, 1번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n이라고 만족하고 자, 이때 1번의 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1번을 변형하면은 얘를 이제 인수분해하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는 n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에서 가로 1번이 이제 n이 8일 때 그리고 n이 9일 때를 생각을 해보고 1번의 해를 한번 구해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n이 8일 때는 x, y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보면은, 자, n이 8일 때는요. 자, x 플러스 y, 그리고 x 마이너스 y가요. 요 녀석이 지금 8이에요. 그러면은, 저 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y는, 음이 아닌 정수를 더하고 뺀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더한 게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와. 이게 무조건 플러스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에 있는 x-y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풀 아니면 마마,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얘 때문에 얘가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 됐나?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1, 8, 그 다음에 2, 4, 그 다음에 4, 2, 그 다음에 8,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각각에 대해서 이 녀석들이 이제 x 플러스 y는 1이고 x 마이너스 y는 8이다 라는 연립방정식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연립방정식을 몇 개 해보면 안 되는 게 이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봐봐요. x 플러스 y는 1이에요. 그리고서는 x 마이너스 y는 8이에요. 요거 연립방정식 해주시면은 자 위아래 더하니까 2x가 되고요. 그게 9가 되고 x는 2분의 9가 되니까 애초에 뭐예요? 여기는 요 조건의 모순이죠. 그쵸?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더한 게 2고요. 더한 게 4. 뺀 게 4예요. 그럼 얘를 더해주면은 자, 얘는 2x가 6이 되고 x는 3이에요. 맞네 하고서 y값 보시면은 자, y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요 y가 x 더하기 y가 2가 되려면 더한 게 2가 되려면 y는 마이너스 1이 돼서 여기에 있는 요 y가 모순이죠. 조건에. 자, 그럼 얘는 맞게 나와요. 얘는 맞게 나와서 자, x 더하기 y는 4가 될 거고 x 마이너스 y가 2가 돼서요. 요 계산해 주면은 x는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y는 1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풀이가 되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보시면은 x는 2분의 9가 나와서 얘도 모순이에요. 따라서 여기 있는 x 값이 3이고요. 여기 있는 y 값이 1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n이 9일 때도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x 더하기 y,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가 요게 9가 되니까 1, 9, 9, 1, 그 다음에 3, 3 이렇게 나와요. 순서를 이렇게 합시다. 3, 3, 9, 1. 자, 그러면은 얘는
요거 둘이 더한 게 2x인데 그게 10이 나와야 돼서 x는 5가 나오죠. 그쵸? 근데 더한 게 1이 나오려면은 y는 마이너스 4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 경우에는 모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2x를 더한 게 6이 돼요. 그럼 x는 3이 되는데 더한 게 3이 되고 뺀 게 3이 되려면 y는 0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음수만 아니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상관이 없죠. 자, 얘는 2x가 똑같이 10이 나오고 x가 5가 나오는데 이랬을 때 여기에서 뺀 게 그리고 더한 게 얘가 나오려면은 y는 4가 나오면서 얘도 되죠. 그래서 얘는 두 개를 만족하는 거예요. c가 2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얘가 3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5고 여기가 4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너무 길어서 얘가 지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이 조금 길죠. 그래서 요 다음 보시면 너무 길어. 근데 주유에서 R은 이제 밑에 빈칸에서 찾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될 것 같다. 자, 자, 다음 문장은 아래 조건이 3, 2, 1의 해를 갖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이런 증명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증명 문제인데, 자, 얘는 x, y가 1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쵸? x, y가 1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자, x, y가 모두 짝수 혹은 모두 홀수이면은, 그러니까 x, y가 지금 모두 짝수거나 아니면은 모두 홀수라고 했을 때, 요 더한 거랑 뺀 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은 짝수끼리 더하면, 자, 짝 더하기 짝은 짝이죠. 그쵸? 그 다음에 홀 더하기 홀도 홀이에요. 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짝 빼기 짝은 짝이죠. 그 다음에 홀 빼기 홀은 홀이죠. 뭔 소리야. 미안해요. 자, 홀 더하기 홀은 3 더하기 3 이런 거 생각하면 짝수죠. 그 다음에 홀 더하기 홀 뺀 것도 짝수예요. 그럼 이들이 뭐가 나오냐면 짝수가 나오니까 7번이 되는 거죠. 짝수가 납니다. 자, 그랬을 때 요 2번에 대해서 2번이 뭐죠? 2번은 여기 보시면은 요거예요. 여기에는 요것에 대해서 자, 요것에 대해서 n은 뭐의 배수가 된다. 뭐의 배수가 된다. 그럼 이거 뭐의 배수일까 생각을 해보면 자, 짝수 곱하기 짝수는 다시 지금 여기 있는 요 녀석도 짝수가 되고 요 녀석도 짝수가 되죠. 그쵸? 그럼 결국 n은 뭐 될 거냐면은 짝수 곱하기 짝수가 이렇게 돼요. 그쵸? 그럼 얘는 짝수가 되는데 이 짝수에 대해서 뭐의 배수냐가 되냐고 지금 물어봤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얘를 좀 틀리기 쉬운 아주 H가 진짜 쉬우기 정말 어려운데 그러니까 틀리기 쉬운데 왜 틀리기 쉽냐면은 자, n이 짝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2의 배수는 사실 다 짝수잖아. 그래서 얘가 2의 배수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요 아래에 있는 뭘 찍을 수도 있냐면은 여기는 요 2번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2의 배수가 되지 않아요. 잘 생각해봐. 일단은 0이라는 값. 만약에 더한 게 0이거나 뺀 게 0. 더한 게 0일 수는 없지. 0일 수도 있죠.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더한 게 0이거나 뺀 게 0이면 곱한 게 0이니까 0은 모든 숫자의 배수예요. 4 곱하기 0, 2 곱하기 0, 1 곱하기 0 다 0이 있기 때문에 0은 모든 숫자의 배수고 자, 0을 제외한 짝수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두 수가 둘 다 짝수가 나왔잖아.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있는 이 짝수들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는 2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야. 그럼 이 짝수는 4보다 크거나 같을 거거든. 그러한 짝수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얘는 무슨 배수가 될 수밖에 없냐면 4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2의 배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2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4의 배수가 될 거니까 여기는 4 이렇게 될 거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자, 다음으로 x, y가 하나는 짝수이고
나머지 하나는 홀수이면은 누가 홀수고 누가 짝수인지 모르겠는데 서로 이렇게 부호가 다른 부호이면은 자 더한 거여서 홀짝을 더하는 거야. 홀짝을 더해. 그럼 3 더하기 2는 홀수. 3 더하기 6도 홀수니까 홀수가 나오죠. 그다음 뺀 것도 홀수가 나와요. 뺀 것도 홀수가 나와요. 계산해보면. 그러면 홀수니까 8번이 나오고요. 그랬을 때 n은 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홀수 곱하기 홀수 맞나요? 그쵸? 홀수 곱하기 홀수이기 때문에 여전히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뭐 n이 h니까 4의 배수이면은 3의 배수이거나 또는 홀수이다. j니까 홀수이다. 라는 요 3번으로 하자면 요것은 자 1이 해를 갖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대요. 반대로 n의 조건이 3을 충족시키려면은 n이 자 4의 배수이면 n은 4k, 4의 배수니까 4k가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h가 틀려도 여기에서 오는 요 h가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다. 모르면 틀렸겠네. 결론적으로. 아무튼 요 4k가 될 거고요. 그랬을 때 k는 양의 정수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x, y가 더한 게 요거고 요게 이거야. 라고 했을 때 요것에 이제 해답은 어디서 갖고 올 수 있냐면은 여긴 요거. 자, 요것의 해답은 우리가 2번에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2번. 그래서 지금 더한 거를 뺀 거를 곱한 게 4K라고 놓은 거니까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녀석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K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K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서는 XY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더한 게 2K고 그 다음에 뺀 게 2예요. 얘를 더하면은 2x는 2k 플러스 2가 되니까 x는 k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y는 자 더해서 2k가 되어야 되니까 k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걸 했을 때 x는 k 플러스 1,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 y는 k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자 n이 홀수이면 번호는 8번인데 요건 이제 홀수이면은 자 얘가 음수가 되면 안 돼요. 음수가 되면 안 되는 그런 녀석들 중에 홀수가 되게끔 하는 숫자를 표현하는 거는 우리는 2l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되고 l은 정수라고 되어 있죠. 정수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 l에다가 0을 집어넣어야지 1이 나오니까 얘가 정수라고 집어넣은 이유는 그래요. 만약에 n이 자연수라고 해놓고서는 이 녀석이 홀수를 표현하려면 또 n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요것에 대해서 또다시 x 더하기 y랑 x 마이너스 y는 요 위에 걸 참고해 보시면, 요 더한 거랑 곱한 게 2l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녀석이 1이니까, 지금 요 녀석은 2l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가 2l 플러스 1. 미안해요. 2l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랬을 때 x랑 y 값이 어떻게 되냐? 라고 되어 있을 때, 요거는 이제, 잠깐만요. 자, 여기서 또다시, 더한 게 2l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뺀 게 1이에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2x는 2l 플러스 2가 되니까, x는 l 플러스 1이 되고, 그럼 y는 l이 되죠. 여기 들어갈 값은 1이죠. 1. 자, 따라서 각각의 지금 숫자랑 어차피 값이 똑같으니까 여기 2번, 여기 2번 들어가고요. 여기 1번 들어가고, 여기 2번 들어가고, 1번 들어가고, 1번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이제 필요충 무조건 증명하는 문제여서 조금은 이제 어렵고 복잡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잠깐만요.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요. 자,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자, A는 상수라고 할 거고요. 한 변의 길이가 A 마른 몽골 ABC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한 변의 길이가 A래요.
한 변의 길이가 A. 자, 얘가 A. A예요. 자, 그랬을 때 마름모 ABC의 내접원 O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그림과 같이 온 O와 마름모의 접점을 각각 K, L, N, M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름모에서 그 내접원을 제외한 면적을 S라고 했을 때 우리 R의 값의 범위와 그 다음에 S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대요. 자, A부터 C의 값은 아래 보기에서 집어넣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잘 보이니까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A, B, O를 세타라고 놓지요. 그러면은 자, 우리 그림 한번 이쁘게 그려봅시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요렇게 했을 때 자, 요거는 당연히 직각이고요.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을 세타라고 하면은 자, OB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A 코사인 세타죠. A 코사인 세타. 자, OK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OK가 여기지? 자, OK가 여기면요, 여기가 이제 직각이죠. 근데, 여기의 길이가 A 코사인 세타라며. 또다시 요 빗변에 대해서 높이기 때문에 얘는 A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맞나?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A 코사인은 몇 번이냐면은 얘는 4번이야. 자, 그 다음에 얘는 몇 번이냐면은 얘는 8번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요, 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아래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일까? 라고 했을 때, 요거를 이제 풀 생각을 해야 돼. 요거를 이제 요걸 풀 생각을 해야 이제 1번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 자, 요거 전개하면은, 자, 코사인 제곱 세타, 제가 순서 좀 바꿔 쓸게요.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지금 1이잖아. 공식에 의해서. 그럼 이거는 자,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순서를 바꿔버리면은 이게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여기 잘 봐야 돼. 지금 OK가 뭐냐면은 이 OK가 지금 요거잖아. 요거죠. 요거는 뭐냐면은 반지름이에요. 그쵸? 중심으로부터 접선에 접하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가 반지름이란 말이야. 근데 이 녀석이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만 이렇게 남겨버리면은 얘가 A분의 R이 되죠. 즉 여기 있는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A분의 R이 되는 거고 우리 R만 남기고 전 다 좌변을 넘겨버리면은 R은 2분의 A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에는 2분의 A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번이 들어가요. 여기는 1번이 들어갑니다. 됐나요? 자, 그랬을 때 다음 문제를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앞뒤로 되어 있어서 얘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잘 봐봐요. 자, 그러면은 D2 또한 마지막에 있는 저 보기에서 다 집어넣기로 하고요. 자, 일단은 S를 구해야 되는데 S는 뭐였냐면은 자, 마름모의 넓이에서 여기에서 우리 원의 넓이를 뺀 게 우리는 S라고 칭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 마름모의 넓이가 먼저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자, 마름모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요 대각선의 길이에요. BD 곱하기 OC인 거죠. AC 한번 볼게요. 자, 마름모는 2분의 1 곱하기 BD 곱하기 AC입니다. 자, 그랬을 때 2분의 1 곱하기 얘는 2OB랑 같고 얘는 2OA랑 같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모르면 앞에 보세요. 2 곱하기 얘는 A 코사인 세타고 얘는 A 사인 세타예요. 자, 얘 정리해 볼게요. 자, 2로 약분될 거고요. 여기도 2가 빠졌네요. 그러면은 2배의 A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원의 넓이는 아까 R이 어떻게 했었냐면은 여기 R은 A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였어요. 그래서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R 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잘 봐봐요. 우리가 이제 요 D를 밑에서 찾을 건데, 이 D가 말이야, 다 A와 R에 대해서 나타나 있어. 그러니까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없애버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실제로 S를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 썼다가 요걸 다시 R에 대해서 바꾸기가 너무 귀찮아서 제가 이제 미리 좀 알고 있으니까 한번 바꿔볼게요. R은 A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였어요. 그랬을 때 요 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2AR이 될 거죠. 그 다음 얘는 파이 R 제곱이 될 거죠. 그냥 원래 공식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S는 2AR 빼기 파이 R 제곱이니까 묶지 않고 여기에 있는 0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여기는 0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요것의 값이 최대가 되게끔 하는 그런 R의 값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요 식을 뭐로 볼 거냐면은 자, 요 녀석 지금 2차 함수로 볼 거긴 한데 요 R에 대한 범위가 지금 주어졌어요. R에 대한 범위가 요렇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그걸 뭐로 생각할 수 있냐면은 R에 대한 2차 함수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파이는 3.14니까 상수예요. 마이너스 파이로 묶어서 R제곱 마이너스 파이분의 2 AR 2로 나눠서 제곱하면은 파이 제곱 4 A 제곱 마이너스 파이 제곱 분의 4A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거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파이에 R 마이너스 파이분의 2A의 제곱 플러스 파이분의 4A 제곱이 될 거고 범위 잊으시면 안 되고 자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파이는 잠깐만요. 2로 대놓자면 제곱하면은 여기는 1이 되죠. 여기도 1이 되죠. 그쵸? 제가 실수할 뻔했네요. 1이 돼요. 여기도 1이 되죠. 그쵸?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지금 위로 블록이에요. 위로 블록이니까 얘가 최대가 언제 되는가라고 보시면은 자, 여기가 지금 자, 여기라고 하면은 여기가 파이분의 A예요. 근데 이 파이분의 A를 기준으로 요 2분의 A랑 파이분의 A를 지금 비교해 봐야겠지. 그러면은 얘는 대략 3.14분의 A고 분모가 클수록 더 작아요. 분모가 더 클수록 작으니까 요 2분의 A는 대략 여기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럼 4분의 A가 뭐 0이 여기 있다고 쳤을 때 너무 왼쪽이죠? 0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4분의 A가 이들의 중점에 A 이렇게 있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뭐 이건 그냥 알려드리는 거고 얘가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그려진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0과 2분의 A가 혹시나 그림에 이제 그래프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 녀석이 이제 어느 게 더 높고 낮으면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그려졌고 얘는 이제 다행히 최대값밖에 안 물어보네요. 그래서 얘는 R이 파이분의 A일 때 최대가 되고요. 그쵸? 자, 그랬을 때 따라서 R이 파이분의 2일 때 최대값 뭐를 만족하냐면 최대값 파이분의 A제곱을 만족한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파이분의 A는 몇 번이냐면 여기는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5번일 때 뭘 만족하냐면은 여기 있는 8번을 만족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좀 문제들이 길고 복잡한 것들이 많았어요. 1번부터 좀 복잡했죠. 그쵸? 1번도 뭐 2번도 좀 신경 써야 됐었고 3번도 4번도 5번도 6번도 다 좀 신경 써야 될 문제니까 제가 매번 마지막 코멘트는 비슷하죠. 모르는 것들은 두세 번 비슷하게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개념 다시 책에서 찾아보시고 그 빈 공간에다가 잘 개념 정리해 놓으시면은 이 문제를 자기 거로 만들어 놓으면은 꼭 6월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